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70대의 행복한 고령자입니다. 지은이는 와다 히데키, 펴낸 곳은 지상사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1960년생 오사카 출생의 정신과 의사이다. 도쿄대학 의학부 졸업 후 미국 칼메닝거 정신의학교에서 국제연구원을 지냈다. 항노화와 상담에 특히 강한 르네 클리닉 도쿄 원장이다. 고령자 전문 정신과 전문의로 30년 이상 노인 의료에 종사해 왔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성은 73세, 여성은 75세가 노화의 갈림길이다. 사실 저는 건강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30년 이상 고령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진료해 왔습니다. 그동안 치료한 환자는 6천 명이 넘고 요양시설이나 노인홈 등 병원 이외의 시설까지 포함하면 모두 1만 명이 넘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건강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수명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령이 될수록 생활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진단 같은 것은 받지 않는 편이 좋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 수명 가까이까지 살고 있는 남성은 과거 회사원이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건강진단도 정기적으로 받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를 살아온 여성은 대부분 전업주부들이었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건강진단을 받을 기회가 적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진단이 정말 효과가 있었다면 여성에 비해 남성의 수명이 늘어나야 정상인데 실제 통계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80대, 90대 건강한 여성들의 말을 들어보면 태어나서 건강진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진단을 받으면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들의 믿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진단에서 이상치가 나오면 의사는 무엇을 삼가세요 라고 지도합니다. 즉 현재의 생활을 받고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것을 빼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정도의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은 빼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생기 넘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오히려 부족한 것들을 더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70세부터는 단순한 고령자가 아니라 행복한 고령자가 됩시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결국 죽어간다는 것인데요. 이것만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한 길입니다. 죽을 때 좋은 인생이었다, 고마웠다, 만족하며 죽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만족스럽지 못한 길입니다. 아, 그때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라든지 어쩌다 이런 지경에 라고 후회하며 죽어가는 길입니다. 죽을 때 만족하며 죽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잘 생각해보면 그것은 한 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늙는 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소중히 하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복한 노년과
불만족스러운 노년을 구분하는 하나의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란 본인의 주관에 의한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령 자신의 늙음을 한탄하며 적을 못하게 됐네, 이것밖에 남은 게 없네 라고 안되고 없는 것을 헤아려가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자신의 늙음을 받아들이면서 아직 이건 할 수 있지, 저것도 남아있네 라며 되고 있는 것들을 소중해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즉 70세를 넘어서도 즐겁고 충실한 생활을 지내고 있는 사람은 단순한 고령자가 아니라 행복한 고령자로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면 따뜻함도 있고 나이 드는 것에 희망도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을 의심하자. 건강진단 검사 데이터는 많은 경우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평균을 사이에 두고 95%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을 정상이라 하고, 높은 쪽이든 낮은 쪽이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5%를 이상이라고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진단에서 이상 수치가 발견되었는데도 그냥 내버려둔 사람이 심근경색증에 걸리지 않고, 그때까지 정상치였던 사람이 갑자기 심근경색증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건강진단 결과와 실제 건강 상태가 그다지 일치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검사 결과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오히려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고까지 생각됩니다. 검진에서 나온 이상 수치를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노화를 촉진시킨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알려주는 약물에 손이 깨서서 만약 지금 복용 중인 의약품 수를 줄이고 불필요한 수술도 하지 않는다면 고령자들은 보다 건강해지고 생활의 질도 향상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료비 절감으로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 2007년 재정 파탄이 발생한 푸켓도의 유바리시에서는 그때까지 있던 171개 병상의 종합병원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이라고는 19개의 병상이 있는 진료소뿐. 유바리시에는 CT나 MRI가 한도에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민들의 평균 수명이 줄어들지 않고 심근경색증이나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전국 사망자 수가 예년보다 약 1만 명 감소해서 주목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고령화로 매년 2만 명 정도씩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해보면 실질적으로 사망자 수 감소가 3만 명인 셈입니다. 병원에서 신형 코로나 감염증을 옮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고령자가 진료를 받지 않고 CT나 MRI를 받는 사람도 격감해 이러다가 사망자가 증가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우리들이 생각했던 고령자에게 열심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는 상식은
맞지 않는 듯합니다. 결국 우선 심장이나 뇌 정밀 검사를 받고 돌연사 위험만은 피해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를 맹목적으로 두려워해서 뇌를 걱정시키거나 필요 이상의 절제를 하지 말고 즐거운 삶을 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이롭습니다. 70대 이후는 개인차를 받아들이자. 이 세상에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는 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본인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기보다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며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편이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70대는 고기를 먹어야 한다. 70대는 젊을 때부터 신체를 움직였던 사람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 간의 격차가 커지는 시기입니다. 20대, 30대 때는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 다리 골절로 병원에 한 달간 꼼짝없이 누워 지내는 생활을 했다고 해도 퇴원하면 금방 평소처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70대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병상에 누운 시간이 계속되면 근력이 저하되고 골절이 치료된 후에도 일어서기 걷기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에 지장이 초래되어 요양 서비스를 받아야 할 리스크가 높아져 버립니다. 70대야말로 의식적으로 신체를 움직여줄 필요가 있지만 전두엽이 위축되고 동맥경화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매일의 식사를 통해 남성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고기나 콜레스테롤을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중요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재료이기도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고 이것을 감소시키는 것은 호르몬 입장에서는 완전히 역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활기가 넘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다른 한편으로 여성 호르몬의 감소에 따른 문제도 없지 않는데 피부에 윤기가 없어지고 골다공증의 원인이 된다는 것 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이나 산책으로 햇빛을 자주 쬐고 비타민 D가 많은 음식을 먹는 등 매우 상식적인 것들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BMI 25에서 30, 신장 170cm의 남성이라면 체중이 대략 72에서 87kg입니다. 과체중으로 분류되지만 사실 이 체형의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살게 됩니다. 중년, 고령의 경우 다소 체중이 나가도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명백하기 때문에 과격한 다이어트로 치닫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도쿄 의사회도 공식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허약 예방의 중요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령기 BMI는 중년기 이전과 달리 조금 높은 편이 영양 상태 및 총 사망률의 통계상으로 좀 더 좋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제대로 잘 먹고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허약 예방으로 생각을 바꾸어 봅시다. 승용등 중국 홍콩 출신 영화배우들의 노화 예방 주치의자 안티에이징 연구의 세계적 근위자인
프랑스의 클로드 쇼샤르 의학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쇼샤르 박사는 안티에이징을 실현하기 위해 몸의 산화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산화에 의해 몸은 확실히 낡아져 갑니다. 바로 이 산화의 원인은 세포의 염증입니다. 세포의 염증이야말로 노화 진행의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염증은 이 세포막에 손상이 생긴 상태입니다. 쇼샤르 박사는 세포막 염증 원인으로 만성형 알레르기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쇼샤르 박사의 가설은 만성형 알레르기가 장의 염증을 일으키고 산화를 진행시켜 장의 투과성과 장내 세균의 균형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만 급성형 알레르기처럼 눈에 띄는 증상은 나오지 않아 알아채기도 어려워 문제시 되지 않을 뿐입니다. 기껏해야 왠지 몸이 나른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정도입니다. 방귀 냄새가 심하다라는 증상도 간과해버립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노화는 분명 진행되어 갑니다. 쇼샤르 박사의 방법은 알아채지 못하는 알레르기를 찾아내서 원인 물질이 되는 음식을 피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몸의 산화를 억제할 수 있고 노화를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쇼샤르 박사의 클리닉에는 만성형 알레르기를 조사하는 혈액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 검사까지 하지 않는다 해도 알 수 있습니다. 즉 먹은 음식을 전부 적어두었다가 몸이 나른하거나 왠지 기분이 나빠졌다는 느낌이 들 때 몇 시간 전 먹었던 음식류를 확인해 보는 것이죠. 걱정스러운 증상이 나오기 전에 항상 같은 음식을 먹었다면 그것이 알러겐일 가능성이 높은 셈입니다. 노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미량 물질, 아연, 셀레늄, 크롬, 망간이 부족할 시 노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을 직접 증가시키는 식재료는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대두의 이사플라본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석류도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성분이 에스트론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여성 호르몬 저하를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고령이 되면 건강을 위해 놀고 건강을 위해 돈을 쓰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령자가 검소하게 사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어서 연금으로 노래방에 가도 되는 거야. 연금생활자가 파친코에 가다니 괘씸하다라는 등 비난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집 밖에 나가 놀아야 전두엽이 자극을 받습니다. 즐겨야지 면역 기능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70대의 습관 만들기가 중요한 이유. 70대에 시작한 습관은 80대 이후 그리고 생애 끝까지 계속됩니다. 70대에 산책하는 습관이 든 사람은 그것을 80대가 돼도 계속합니다. 수영을 하겠다, 등산을 하겠다고 70대에 결심하고 습관화된 사람은 80세가 돼도 체력이 있는 한 계속합니다. 70대는 건강검진보다 심장과 뇌를 정밀 검진하고 MRI나 CT 잘 먹고 활기차게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